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마 평생 들어보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도 건강 강의에서도 쉽게 다루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여러분이 당뇨 때문에 포기해 왔던 음식들 가운데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이런 질문이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지? 달콤한 건 다 끊어야 하나? 과일은 절대 안 된다던데 맞는 걸까? 저도 수많은 연구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 혈당이 오르내리지 않고 안정적인 분들, 합병증 없이 지내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모든 걸 금지하는 식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흔히 위험하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 일부를 정확한 방식으로 적절한 양으로 꾸준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당뇨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동안 인터넷과 병원에서 들으신 정보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달면 안 됩니다. 과일은 피하세요. 고구마도 위험합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화 지수, 소화 속도, 섬유질 구조, 간 대사 방식 등 음식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먹으면 오히려 혈당을 잡아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과 마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헷갈리게 해온 당뇨 상식의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누구나 비슷한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건 안 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금지 목록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달면 무조건 위험하다. 과일은 절대 안 된다. 고구마도 감자도 안 된다. 바나나는 독이다. 포도는 아예 쳐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살이 빠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음식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병원과 환자 사이의 정보 간극입니다. 진료실에서는 시간의 제약 때문에 피하세요라는 짧은 말로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 뒤에는 수많은 변수가 숨어 있습니다. 음식의 양, 먹는 속도, 식사 순서, 조리 방식, 섬유질 구조, 개인의 소화 능력, 혈당 반응 패턴, 이런 요소들이 모두 얽혀 있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라고만 들으니 당연히 오해가 생기죠. 결국 대부분의 분들이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형만 보고 판단합니다. 단맛이 나면 무조건 안 된다. 과일이면 무조건 위험하다. 탄수화물이면 무조건 혈당 폭탄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정확한 식품 선택과 올바른 섭취 방식이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오래 축적되면 몸만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의욕이 사라진다. 밥상 앞에 앉는 게 고통이다. 하루 종일 혈당 걱정만 한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뇨는 금지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입니다. 빼앗기는 병이 아니라 조절을 배우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하던 음식들 중 오히려 잘 활용하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운을 채워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동안 당뇨 환자들이 두려워해 왔던 음식들 가운데 실제로는 혈당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를 보면 음식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단맛의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식 속에 어떤 전분이 들어있는지, 섬유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지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식품군은 이러한 요소가 잘 갖추어진 음식들이기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는 달아서 혈당을 올리고 감자는 담백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고구마의 전분은 천천히 소화되는 구조가 많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자의 전분은 비교적 빨리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몸속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이만큼 다릅니다. 특히 고구마를 삶아 두었다가 식혀서 드시면 전분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 혈당 상승 속도가 더 완만해지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중간 크기 반개 정도를 식사와 함께 드시면 부담 없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가 정말 많지만 중요한 것은 당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이지 과일이라는 이유 자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포도는 단맛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군에 속하지 않습니다. 포도 껍질 속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는 특히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는 성숙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일은 양과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5알 정도를 함께 드시면 당 흡수가 한 번 더 완만해집니다.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뇨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높은 혈당 그 자체보다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 안에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 활성산소가 혈관 안쪽을 자극해 손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C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비타민C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기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C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자극이 덜한 형태의 제품을 선택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개인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식품군은 여러분이 그동안 두려워하셨던 음식들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금지가 아니라 음식의 특성과 몸의 반응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당뇨 식단은 빼앗기는 식단이 아니라 조절하는 식단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사 속에 배치해야 효과가 나타나는지 가장 중요한 실천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뇨 관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식사 순서와 조합이 몸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을 뒤로 미루면 혈당 상승 속도가 극적으로 완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우선 식탁 앞에 앉으면 밥이나 고기부터 손이 가지 않도록 잠시 의도적으로 멈춰 보세요. 그리고 바로 채소 한 젓가락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나물, 상추, 배추, 김치 모두 좋습니다.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식탁에 늘 올라오는 채소 반찬이면 충분합니다. 채소 속 섬유질이 가장 먼저 장에 들어가면 마치 얇은 막을 형성하듯 뒤이어 들어올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이 첫 젓가락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채소로 입맛이 조금 깨어났다면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두부, 생선, 달걀찜, 살코기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이렇게 두 단계로 넣어주면 벌써 식사량의 절반 정도가 채워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에 드시는 탄수화물의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상승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제 탄수화물 차례입니다. 잡곡이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억지로 잡곡을 드시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흰 쌀밥에 잘게 다진 채소를 넣어 밥을 짓는 방식입니다. 콜리플라워나 양배추를 작게 썰어 함께 넣으면 밥의 부피는 그대로인데 당 흡수 속도는 한 번 더 완만해집니다. 그리고 고구마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식사와 함께 중간 크기 반개 정도만 곁들이면 됩니다. 고구마처럼 전분 구조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은 식사 시작이 아니라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들어갔을 때 혈당 반응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과일 루틴을 더해 보겠습니다. 과일은 반드시 식후 30분 이내에 드셔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 혈당이 과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일을 드시기 전에 작은 견과류 5알만 먼저 드셔보세요. 이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과일의 당 흡수를 스펀지처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사과 반쪽이나 포도 10알 혹은 바나나 1개처럼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 식단에서 가장 큰 실수는 조금만 더 하다가 양이 지나쳐 버리는 경우입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즐기는 것이 몸을 지키면서도 스트레스 없는 식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비타민C를 챙기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나누어 드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 번에 3000mg을 드신다 하더라도 대부분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덜한 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음식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식사 후 2시간 혈당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수치가 여러분의 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조합에서 불편해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혈당 측정기 하나만 있으면 스스로 몸의 반응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순간부터 식단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이렇게 보면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규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순서 하나, 양 하나, 타이밍 하나, 이 기본만 지켜도 몸이 반응하는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눈 긴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은 결코 어려운 과학이 아니라 당뇨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걱정되는 분들도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변화의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를 시작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당뇨를 두려움의 병으로 여기고 음식을 금지해야만 살아남는 병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당뇨는 절망의 병이 아니라 관리의 병이고 조절을 배우는 병이며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핵심은 단순합니다. 음식을 무작정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식사 질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채우고 탄수화물의 위치와 양을 조절하고 내 몸이 편안해하는 과일을 현명한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 이 기본만 지켜도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은 점점 더 건강한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구마든 사과든 바나나든 포도든 여러분이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멀리했던 음식들 중 일부는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구가 됩니다. 비타민 C처럼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도 꾸준히 나누어 드시면 몸속의 활성산소를 줄여주어 합병증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특정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년 이후 대부분의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기반의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천천히 변하지만 한번 방향을 틀면 꾸준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존재라고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나물 한 젓가락을 먼저 드시는 것, 과일을 식후 30분 안에 소량으로 드시는 것, 비타민C를 나누어 챙기는 것,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혈관과 혈당과 장기 기능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변화하기에 늦은 시점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의 습관을 뒤늦게 바꾸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모습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신 이야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늦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방향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넘어가도록 딱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당장 완벽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과 반 개를 먹었더니 속이 편안했다든지, 고구마 반 개를 식사와 함께 먹었더니 혈당이 안정적이었다든지,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하루 실천해보니 느낌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한번 나눠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